오늘 저희가 청취자님을 대신해서 한번 깊게 파헤쳐볼 자료는요. 바로 바이오 기업 보로노이의 2025년 11월 14일자 최신 분기 보고서입니다. 사실 이런 보고서 열어보면 숫자랑 온갖 전문 용어 때문에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취자님을 위해 정말 중요한 알맹이만 쏙쏙 골라서 이게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인지 한번 제대로 씹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복잡한 보고서 속에서 보로노이라는 회사의 진짜 잠재력이 과연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거죠. 아, 좋습니다. 특히 이 회사가 돈을 버는 방식, 그러니까 사업 모델, 그리고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독보적인 기술, 마지막으로 가장 기대되는 신약 후보 물질, 딱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결국 이 회사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아주 거대한 장벽, 바로 뇌혈관 장벽이라는 단어로 모이는 것 같아요. 아, 네네. 뇌라는 그 철옹성을 뚫을 수 있는 뭔가 특별한 열쇠를 만들고 있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럼 우선 이 보로노이가 대체 어떤 회사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2015년에 설립된 신약 개발 전문 벤처 기업이고요. 주로 폐암이나 유방암 같은 항암제를 개발하는데 그냥 항암제가 아닙니다. 아, 그냥 항암제가 아니다. 네, 암세포의 특정 원인만 정확하게 공격하는 표적 치료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세포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고 문제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만 딱 골라서 공격하는 일종의 정밀 유도 미사일 같은 약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사업 모델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보통 제약사 하면 약 만들어서 병원에 파는 걸 생각하는데 보로노이는 그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주 유망해 보이는 신약 후보 물질을 초기 임상 단계까지만 딱 개발해서 그 기술 자체를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 팔아버리는 기술 이전 모델을 쓰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의 굉장히 영리한 전략입니다. 영리한 전략이요? 네. 이건 마치 자동차 회사가 직접 전 세계에 판매망을 깔고 차를 파는 대신에 F1 경주에서 우승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엔진 기술만 개발해서 벤츠나 페라리에 파는 것과 같아요. 아하. 가장 잘하는 핵심 기술에만 집중하는 거죠. 신약 하나가 세상에 나오려면 보통 10년이 넘는 시간과 조 단위의 돈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 모든 위험을 혼자 짊어지는 대신에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초기 단계에만 딱 집중하는 겁니다. 기술 이전 모델이 리스크가 적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홈런을 쳐도 판권의 일부만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그 약이 엄청난 블록버스터가 되면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덜 버는 구조일 텐데 이런 아쉬움은 없을까요?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 6건의 기술 계약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아, 6건이나요? 네, 이건 이들의 엔진이 이미 시장에서 통한다는 걸 증명한 거죠. 특히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ORIC 파마스유티컬스 같은 곳에 기술을 수출했다는 건 보로노이의 기술력이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돈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진짜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강력한 엔진의 이름이 바로 보고서에 계속 등장하는 보로노믹스군요. VONOMONIX. 네, 맞습니다. 제가 뇌혈관 장벽을 뚫는 열쇠라고 했는데 이 보로노믹스가 바로 그 열쇠를 만드는 기술인 거죠. 정확합니다. 보로노의 경쟁력은 현대 신약 개발의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숙제를 푸는 데서 나오거든요. 두 가지 숙제요? 첫째는 표적 선택성. 그러니까 암세포의 수많은 단백질 중에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근원만 정확히 골라내는 능력이고요. 둘째가 바로 그 악명 높은 뇌혈관 장벽, BBB를 뚫는 능력입니다. 뇌혈관 장벽? 네. 폐암이나 유방암 환자 상당수가 암세포가 뇌로 전이되는 뇌전이 암으로 고통받는데 기존 약들은 이 장벽에 막혀서 뇌 속 암세포에는 거의 속수무책이었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다른 AI 신약 개발사들이 똑똑한 AI를 만들려고 인터넷에 널린 논문 데이터만 막 긁어 모을 때 보로노이는 자기들만의 비밀 과외 선생님, 즉 실제 실험 데이터를 붙여서 AI를 훈련시킨다. 이런 얘기네요. 이거 거의 반칙 아닌가요? 반칙까진 아니지만 엄청난 경쟁 우위인 건 맞습니다. 보로노믹스의 진짜 힘은 바로 그 실측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실측 데이터.
이들은 매년 수백 개의 새로운 화합물을 직접 만들어서요. 인체에 있는 거의 모든 인산화 효소, 즉 키나이즈에서 일일이 테스트를 합니다. 인산화 효소요? 그게 뭔가요?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인산화 효소는 세포의 성장이나 분열을 조절하는 스위치 같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스위치요. 네, 정상 세포에서는 이 스위치가 필요할 때만 켜지고 꺼지는데 암세포에서는 이 스위치 몇 개가 고장나서 계속 온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미친 듯이 증식하는 거죠. 아하. 보로노이는 우리 몸의 468개 스위치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자기들만의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겁니다. 와,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 방대한 스위치 설명서를 AI한테 학습시키니까 AI가 어떤 스위치를 꺼야 암이 멈출지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보고서를 보니 AI가 유망한 후보 물질 구조를 수백만 개 만들면 연구원들이 그중 4,000개 이상을 매년 직접 만들고 동물 실험까지 한다고 나와 있던데요. 바로 그 AI와 실제 실험의 선순환 구조가 핵심입니다. AI가 예측하고 사람이 실험으로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가 다시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결과 보통 3년 이상 걸리는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기간을 1년에서 1년 반으로 절반 이상 단축했습니다. 속도와 정확도를 모두 잡은 셈입니다. 이야, 이 보로노믹스라는 엔진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이제 이 엔진으로 어떤 슈퍼카드를 만들고 있는지 그 차고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지는데요. 네. 현재 임상 단계에 있고 가장 기대되는 신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파이프라인은 VRN11입니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데 목표가 아주 명확해요. 목표가 명확하다. 네. 기존의 가장 성공적인 폐암 치료제인 타그리소를 썼는데도 내성이 생겨버린 환자들을 위한 4세대 치료제입니다. C797S라는 특정 내성 돌연변이를 잡기 위해 만들었죠. 여기서 또 뇌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보고서에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던데 실제 환자의 뇌척수액에서 약물 농도를 재봤더니 혈액 속 농도보다 무려 2배가 넘게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보통은 뇌장벽 때문에 약이 거리 통과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뭔가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느낌인데요?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죠? 바로 그게 보르노이의 약물 설계 능력의 핵심입니다.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뇌전이 환자 치료에 있어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게임 체인저. 약물이 뇌에 그렇게 높은 농도로 도달한다는 건 뇌 구석구석에 퍼진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난 10월 국제학회에서 이미 뛰어난 효과와 안전성 데이터를 발표해서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슈퍼카는 VRN10이군요. 이건 HER2 유전자 변이가 있는 유방암, 대장암 같은 다양한 암을 치료하는 약물이네요. 네, 이것도 역시 뇌전이 환자가 주요 대상이고요. 맞습니다. VRN10의 핵심도 단연 뛰어난 뇌 투과율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미 여러 다른 치료를 받고 실패해서 더 이상 쓸 약이 없던 말기 환자들에게서 의미 있는 항암 효과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던 환자들에게서요? 네. 임상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의 환자들에게 희망을 보여준다는 건 아주 고무적인 신호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VRN07.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 오릭사의 기술이 전한 바로 그 약물이네요. 맞습니다. 이건 보로노이의 엔진 성능을 증명하는 뭐랄까, 일종의 트로피 같은 거군요. 트로피 그 이상입니다. 보로노이 플랫폼의 가치를 가장 극적으로 증명한 사례죠. 기술을 사간 오릭이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 정말 영화 같은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영화 같은 결과요? 다른 모든 치료에 실패한 말기 뇌전이 환자에게서 암이 모두 사라지는 이른바 네. 완전 관해 사례가 나온 겁니다. 우와, 완전 관해. 그러니까 다른 치료는 다 실패했던 말기 뇌전이 환자의 머릿속에서 암이 그냥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 아닌가요? 분기 보고서 같은 이런 딱딱한 문서에 이런 단어가 쓰여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맞습니다. 보르노이가 설계한 약물이 실제 사람 몸 안에서 그런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한 사건이었죠. 이 세 가지 파이프라인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기존 치료법의 한계에 부딪힌, 즉 미충족 의료 수요가 가장 큰 영역, 특히 치료가 극도로 어려운 뇌전이암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공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과학적인 잠재력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해야죠. 네, 그렇죠. 이 모든 게 좋은데 보고서를 보니 2025년 3분기까지 영업 손실이 382억 원이에요. 돈을 계속 까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러다 연구 자금이 바닥나는 거 아닌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바이오 기업 투자의 핵심입니다. 신약 개발 단계의 회사는 제품 매출이 없으니 적자가 당연하거든요. 올해 3분기 매출 74.9억 원도 기술 자산 판매 계약금이고요. 아, 그래서 이런 회사에 투자할 때는 수익이 아니라 현금을 봐야 합니다. 즉, 다음 기술 이전이라는 큰 수확을 거둘 때까지 버틸 총알, 현금이 충분한가? 이게 핵심 질문이죠. 총알이 충분한가? 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7월에 500억, 10월에 360억, 총 860억 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냈네요. 네, 시장이 안 좋은데도 이 정도 자금을 끌어왔다는 건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기술력을 믿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그 대규모 자금 조달 성공이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임상 연구를 중단 없이 계속하고 VRN-1일 같은 핵심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시간을 벌었다는 의미니까요. 아, 시간을 벌었다. 네, 바이오 투자에서는 당장의 흑자 전환 시점보다 이런 자금 확보 능력 자체가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로노이는 위험 부담이 큰 신약 개발의 전 과정을 다 하는 대신에 가장 잘하는 혁신 엔진 기술만 개발해서 파는 아주 영리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엔진 보로노믹스의 힘은 AI와 실제 실험 데이터의 결합에서 나오고요. 특히 인체의 고장난 스위치를 찾아내고 뇌혈관 장벽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는 약을 만드는데 독보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 결과물들이 바로 VRN11, VRN10 같은 신약 후보 물질들이고요. 특히 모든 치료가 실패한 말기 뇌전이 환자에게서 완전 관해라는 영화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VRN07 사례는 이 회사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한 분기 보고서에는 수많은 숫자가 있지만 그 안에는 뇌라는 요새를 공략하는 특별한 열쇠를 만드는 기술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술력이 과연 항암제에만 머무를까요? 아, 만약 보로노이가 뇌로 약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이 특별한 능력을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적용한다면 이 회사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 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것입니다.